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제3항이 10이고요. 제7항이 972일 때 A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체크해야 될 거, 자,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 수열. 자,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제3항이 10이란 말은 뭐가 되냐면 A3이 얼마다? 10이고요. 제7항이 972이기 때문에 바로 A7이 얼마다? 972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힌트로 나타낸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소수령을 나왔을 때 식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세 번째 항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근데 등비 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것이 A 곱하기 R의 n-1 거듭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항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냐면 AR 제곱 이렇게 바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뭐였죠? 우리 A 플러스 2D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얼마다? 자, 10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일곱 번째 항은 살펴볼게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R의 6제곱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97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A와 R에 대해서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역시 무슨 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는 1번식에 요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AR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는 우리가 등비수랑 곱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요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뭐로 나눌까요? 그렇죠. 2번에 1번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R 제곱분의 AR 6제곱이 바로 뭐다? 972를 뭐로 나누면 된다? 12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약분되니까 R의 4제곱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972를 우리가 뭐로? 자, 1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8 하면은 96이 되고 10이 1이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R 4제곱이 얼마다? 8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81은 뭐의 4제곱이냐면 우리가 3의 4제곱이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R이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조건이 없었으면 R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이 4개지만 2개는 허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공비는 얼마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뭐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R이 3이니까 우리가 1번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R이 3이면은 A 곱하기 3의 제곱이 12가 되죠. 그럼 A는 그럼 얼마다? 9분의 12가 나오네? 그럼 약분하면 얼마다? 3분의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물은 건 뭐죠? 자, AR의 값을 물었죠? 자, 요거는 그럼 A는 3분의 4. 자, 그 다음 R은 얼마다? R은 3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문제의 답은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우리가 만약에 세 번째 항이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등비수열은 뭐로 나타내야 된다? AR의 제곱으로 나타내시면 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세수 A3B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세수 1AB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B 빼기 A의 값을 구하는데 A가 양음수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많이 나왔는데 항이 수가 3개밖에 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된다? 네, 바로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등차 중항은 뭐냐면, 자,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차 중항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바로 가운데 그 2배 한 것이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등차 중항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등비 중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가운데 거 제곱한 것이 다른 2개 곱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A3B가 등차수를 이루니까 3에다가 2배를 한 것이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그 제곱한 것이 나머지 곱하고 뭐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는 6이 되고요. A 제곱은 뭐다?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정식? 역시 연립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소구를 할까요? 자, 일단 A, B 아무거나 소거해도 됩니다만, 자, 힌트가 잘 보세요. A가 무슨 수다? 음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B를 소거해서 우리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A가 2개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뭐다? 음수가 되는 것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의 식을 살짝 바꿔야겠네. 자, 그러면 B를 소거하려고 하면요, 바로 B를 6-A라고 나타낸 다음에, 자, 밑에 식에다 뭐다?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자,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자, 1을 어디다 대입한다? 그죠? 2에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제곱은 6-a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a제곱은 2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인수분해 되죠? a-2하고요.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는 2하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수? 자, 음수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하면 a는 무슨 수다? 음수라서 그래요.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얼마다? 9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b-a 값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9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죠? 자,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도 수열을 구분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도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가장 독특한 특징, 바로 등차종항과 등비종항의 뜻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시중에 문제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등비수열에서 이게 체크해야겠죠, 그죠? 자, A1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의 합이 얼마다? 3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등비수열의 뭐다? 합을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 합 내는 공식은 항상 몇 장부터?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장부터 그 항까지 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2번은 등비수열에서 A1에서부터 A10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고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래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부분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힌트는 뭐죠? 등비수열.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식으로 분명히 풀 건데 등비수열 내는 공식, 합 내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항상 첫 장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1번식. 자, A1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1번은 S10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네요. 그런데, 이 두 식을 합하니까 좀 신기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그죠? 1 더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첫째 항부터 몇째 항까지, 그죠? 20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네. 자, 그러면 5하고 35를 더해보세요. 이건 얼마다? 5하고 30을 더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가 나오면 3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물었냐면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은 거는 바로 S30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는 포인트가 이 두 식을 합한 게 얼마다? 바로 35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일단은 공식 한번 볼까요? 자,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 자,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R-1분의, 자, 첫째 항이 얼마가 되죠? A가 되고요. 그 다음 R에 뭐다?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S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되냐면 5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S20입니다. 그럼 이건 R-1분의 A에 R에 20 거듭제곱 빼기 1이 얼마다? 역시 35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선생님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요거 나누셈 해가지고 인수분해할 부분이어서 그냥 R이 1보다 크다라고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1-R이면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공식에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위의 식을 우리가 몇 번? 자, 3번, 밑에 식을 4번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두 식을 나누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그러면 3을 그냥 4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번분수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R-1분의 A가 어떻게 돼?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분자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자는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자, 분모가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5분의 5하면 얼마다? 7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얘도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자, 따라서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7이기 때문에 아래 10제곱은 얼마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R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뭘 물었기 때문에? 바로 S30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뭘 필요하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이니까 첫장하고 공비를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R을 제가 안 구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식에서 A만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 체크한 게 있어요. 여기 R-1분의 A 나옵니까? 자, 왜냐하면 S30 역시도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A의 뭐다?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를 우리가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 부분 R-1분의 A를 통째로 구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다 이걸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6에서 1을 빼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R-1분의 A 곱하기 5 한 것이 얼마다? 5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1분의 A가 얼마다? 1 이렇게 나오죠?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뭘 구하면 된다? 그죠?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R의 30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10제곱에 3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지수 곱셈기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R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S10에는 R의 10제곱, S20은 R의 20제곱, S30은 얼마다? R의 30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R의 10제곱만 구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답은 6의 세제곱에서 1을 빼시면 돼요. 자, 6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자, 36에다 6을 곱해볼게요. 6, 36, 216이네요. 자, 그래서 216에서 1을 빼줘요. 자,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2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S12 주어져 있고 S22 주어져 있을 때 S30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일반적인데요. 이건 약간 힌트를 꼬아놨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고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3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항의 합은 얼마다? 35라는 것을 알아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기본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얼마나 더 많은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리합계 문제네, 그죠? 자, 소윤이하고 민혁이가 있습니다. 자, 소윤이는 원리율 0.6%이고요.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할 때 24개월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물어봤고요. 자, 민혁이는 원리율 0.5%입니다. 자, 1개월마다 복리로 우리가 계산하고요. 매월 초에 20만원, 그러니까 민혁이는 소희보다 2배 많이 적금을 한다, 그죠? 자, 근데 12개월이냐. 그래서 개월수가 절반이네. 자, 이럴 때 두 사람의 원리합계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매월 초에 우리가 적금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게 무슨 불? 기수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복습을 잠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원리합계는 뭐냐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다?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이 있고 뭐다? 정기적금이 있다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원리합계는 뭐냐면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정기예금은 뭐냐면 한번 저금을 해가지고요, 우리 해지할 때까지 찾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원리합계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죠? A의 1 플러스 R이 뭐다? N 거듭제곱이거든요. 자, 이거 뭐다? 정기예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정기적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기적금은 뭐냐면, 기간마다 이게 금액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4개월 동안 우리가 적립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금을 몇 번 한다? 24번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통장이 몇 개가 생긴다? 정기예금 통장이 24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뭐다? 한꺼번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저희 첫째 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달에 우리 저금한 걸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의 1 플러스 R이 되는데, 예금에 몇 개월 동안 붙을까요?
우리가 초에 우리가 적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자가 다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 동안 붙냐면 24번 동안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저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금을 하면, 자, 그죠?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저금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몇 번? 23번이 이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저금한 건 어떻게 되냐면 몇 번 붙겠어요? 그죠? 22번 붙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24번째 우리가 다른 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달에 이자는 붙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돼? 24개 통장은 어떻게 돼? 좀 더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요 24개 다 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자, 지금 여기는 항을 하나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R이 계속 곱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다? 그죠? 등비수열이 돼요. 자, 그래서 적금의 합계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등비수열 합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공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볼게요. 그러면 제일 적은 것이 얼마다? 제일 적은 것이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23번째 달에 저금한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은 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첫 달에 저금한 건 얼마가 된다? 2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누구? 소윤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민혁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혁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 이건 똑같습니다. 매월 초에 저금하기 때문에. 자, 근데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서는 얼마? 그죠? 12달 저금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윤이의 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되니 1 플러스 R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첫째 항이 바로 A의 뭐다? 1 플러스 R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되죠? 그죠? 1 플러스 R이 되는데, 우리가 소윤이는 바로 24달 동안, 24개월 동안 적금을 한 거고요. 민혁이 몇 달 동안? 12달 한 거예요. 자, 요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첫째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인데 여기서 몇 달 동안? 12달 동안 이렇게 적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윤이 볼게요. 자, 소윤이는 그러면 몇 퍼센트였냐면 소윤이는 0.6%였네요. 자, 그리고 얼마다? 10만 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만 원이라는 단위 일단 잠시 떼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10 적을게요. 자, 단위 나중에 만 원은 뒤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얼마다? 24 적어놨죠? 자, 민혁이 볼게요. 민혁이는 0.5%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씩? 그죠? 20만원씩 우리가 저금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소윤이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없어집니다. 그럼 R이니까 얼마가 된다? 0.6%는 어떻게 되죠? 0.006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A 곱하기 A가 우리가 1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소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1 플러스 R. 그럼 0.006이니까 1.006 이렇게 되겠고요. 자,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6에 2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민혁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민혁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모는 0.005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0만원이죠? 20만원. 자, 20만원에, 자, 그 다음 1 플러스 R이 얼마다? 1.005 이렇게 되겠고, 자, 네, 뒤에 1.005에 몇 제곱? 자, 1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006의 24제곱은 얼마다? 1.15.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1.15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5에 12제곱은 얼마다? 1.06으로 계산을 했네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 1.0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006분의 자, 10 곱하기 1.006 곱하기 자, 1.15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되냐면 0.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1000을 곱할게요. 자, 그럼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6분의
10 곱하기 1006 곱하기 0.15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0.15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 100을 곱할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약분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0 하나 약분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하고 60 약분됩니다. 얼마입니까? 4로 약분되네. 그래서 1006을 뭐로 나눈다? 우리가 4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4, 2는 8 되고요. 20 하면 4, 5, 20 되고 6 하면 4, 1은 4, 2 되면 얼마다? 0.5.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51만 5천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민영이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이 좀 귀찮다, 그죠? 자, 0.005분의 자, 20 곱하기 1.005 곱하기 얼마다? 1.0601입니다. 그럼 얼마다? 0.06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얼마를, 우리가 일단 1000을 곱할게요. 그러면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0 곱하기 1.00 1005 곱하기 얼마다? 0.06이죠. 자, 근데 여기다 다시 얼마를, 자, 10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0을 하나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얼마다? 자, 여기 2로 약분할까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다?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5 또 5로 약분할까요? 그럼 5분의 얼마다? 여기 1005를 우리가 5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5위는 10이 되고요. 201이 되네요. 그러면 201에다 6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06을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5위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 하면 5, 4, 20. 6 하면 얼마다? 5일은 5 되겠고요. 10 하면 얼마다? 2 되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계산이 굉장히 힘듭니다. 241만 2천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답 한번 구해볼게요. 251만 5천원 5천원에서 뺍니다. 뭘 뺍니까? 241만 얼마다? 2천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3천 0 1. 자, 그래서 답 나왔네요. 자, 얼마다? 자, 10만 3천원. 자, 누가 더 많다? 예, 바로 소윤이가 더 많습니다. 일단은 길게 적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율이 좀 높죠.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절반이고 개월수는 그러니까 2배로 많지만은 원리율 차이 때문에 누가 더 많다? 그래서 소윤이가 더 많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문제는 그럼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은 정기 예금. 그래서 한번 저금해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찾지 않고 한꺼번에 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바로 뭐다? 원리 합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적립금, 여기서는 정기 적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그러면은 24개월 동안 저금을 하는 것은 바로 통장이 24개가 생기는 거고 12개월 동안 저금을 하는 건 12개의 통장이 생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 파는데 그 수열이 뭐다?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 합계 문제는 뭐다? 바로 등비 수열 합내는 공식 쓰시면 돼요. 굉장히 계산이 좀 힘듭니다. 계산기 막 쓰고 싶죠. 원리를 사용해서 한번 다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14번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네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장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짝수 번장을 지웁니다. 이와 같이 시행을 반복할 때 여덟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2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갑자기 헛웃음을 낸 이유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잠시 헛웃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네요. 자, 이 수열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예,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수입니다. 왜냐면 첫째 항이 1이다. 그래서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시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행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첫 번째. 그럼 first가 되겠네요. 자, first.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짝수 번장을 지운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 4, 5, 7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역시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얼마다? 공차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 그러면은 이번에 짝수항을 지운대요. 그럼 짝수항을 지우면 어떻게 되죠? 3, 7 이렇게 지워지니까 2로 그 다음에 얼마다? 9 이렇게 나가겠네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맞습니까? 4는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시행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뭐다? 짝수항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다음에 9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얼마씩 차이 나는데 4씩 차이 나는데 이번에 얼마씩 차이 난다? 8씩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D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되는데 얘가 뭐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번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쭉 중간이 또 B잖아. 그럼 1, 17이면 얼마 차이 난다? 16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네 번째는 안 해봐도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시행했다고요? 8번 시행했죠. 그죠? 8번 시행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첫째 항은 그대로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공차가 얼마다? 보시면 두 번째 시행했더니 공차가 2의 제곱, 세 번 시행했더니 공차가 2의 세제곱, 네 번 시행했더니 2의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8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차는 2의 8제곱이 돼요. 자, 근데 다행히 몇 항을 물어봤어요? 두 번째 항을 물어봤죠. 그럼 요거는 뭐 하시면 되냐면 바로 어디에서 첫 번째 항에서 거기 있는 공차의 뭐다? 2의 8제곱을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의 8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56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답은 얼마가 되냐면 25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행마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 푸는 데 까치 여기니 반갑게 울고 있네요. 예, 손님이 올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한번 정리해 보셔가지고, 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응용이 많이 되거든요. 규칙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얼마다? 1 플러스 2의 8제곱인 얼마다? 257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다음 그림은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곡선이고요. 자, 그다음 y는 x제곱 요 곡선입니다. 교점이면 여기죠, 그죠? 자,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10개를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붉은 분홍색 선 보이시죠, 그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는데요. 선분의 길이,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이를 L1이라 잡았고, 그게 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게 10번째 우리가 선분이죠. 그래서 그 길이가 15네요. 자, 이걸 다 합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규칙이 있다는 거 좀 눈에 보이시죠? 왜냐면 점점점도 있고, 맞죠?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합을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은 뭐다? n번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n을 일단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게 길이가 세로 길이잖아요. 그럼 세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 y좌표 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긴 거 살펴볼게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이 뭐다? y좌표를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이 y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함수는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지죠? y가 따라 정해지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 교점에서 오른쪽으로 잘랐대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분홍색 선 제일 짧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x좌표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10개를 그었기 때문에 x10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 10번째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x10의 제곱 더하기 ax10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10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하자? 빼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ln의 우리가 규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을 보기 위해서 xn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xn은 그럼 주어지면 ln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ln은 자, 여기에다가 xn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럼 xn의 뭐다? 제곱 더하기 axn 더하기 b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xn을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뭐다? 그죠?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x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요런 우리가 수열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n이 어디서부터? 자, 1에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10까지 우리가 성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떤 수열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네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있네. 자, 아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xn에서 xn을 빼면 이게 무슨 수열일까요? 예, 바로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면 간격이 어떻다? 일정하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x0라고 할까요? 이 교점을. 자, 그러면 거기다 d를 더한 것이 x1이 되고 x1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야 x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정한 간격.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xn 플러스 1에서 xn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뭐다? d. 이게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뜻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ln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ln. 자, 그럼 ln의 규칙을 그럼 어떻게 살펴보냐면 바로 어디에서 어디를 빼주면 될까요? 요것도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우리가 바로 n번째 항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l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ln이 axn 더하기 b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xn 플러스 1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ln은 방금 구해놨어요. 뭐다? axn 더하기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b가 우리가 소구가 되고요. 자, a가 공통이네요. 자, 그래서 묶어내주면 뭐가 나오냐면 xn 플러스 1에서 xn을 빼주게 됩니다. 근데 뭘 구해놨네? 자, 뭘 구해놨죠? 자, 앞에서 우리가 여기는 x1부터 x10까지 그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라고 했었죠? 바로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 거다? 공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b, 그럼 나왔네. 자, 바로 여기 있는 ln이라고 하는 수열도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가 일정해집니다. 그게 나왔네요. 자, ln. 자, 무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뭘 물어봤냐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있네. 자, 뭡니까? 자, 첫 항 주어져 있죠? 끝 항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바로 첫 항과 끝 항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2분의 자, 항의 수 몇 개? 10개입니다. 여기 첫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3이 되고요. 끝 항은 얼마가 되냐면 1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약분되면 5가 되고요. 3하고 15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18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18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자, 9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게 적용하는 게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x좌표 간의 관계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 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길이의 규칙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 합내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가 보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단한 학습 점검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도전 1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A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1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붙여서 다시 만들었대요. 자, 그럼 A2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의 제곱분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요 길이 얼마다? 반을 우리가 더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한대요. 자, 그럴 때 10번째 A10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A1, A2, A3 계속 나가는 이 사각형은요, 계속 뭐다?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둘레의 길이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둘레의 길이, A10의 둘레의 길이.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로 A10의 둘레의 길이. 그럼 요거는 A10의 뭐다? 그렇죠? 한 변의 어디에서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4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규칙을 살펴보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그럼 A1은 얼마다? 그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에 A2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A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1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열은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거의 반, 얼마다? 2분의 1이 위아래로 붙었죠.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1에다가 2분의 1이 얼마다? 그죠?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3 한번 볼게요. 그럼 A3는 어떻게 되냐면 A2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2에서 여기가 A2거든요. 그럼 위아래로 붙었어. 그럼 뭐가 붙냐면, 요 길이에 또 얼마다? 반.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다?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붙은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2분의 1의 뭐다?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A4 한번 추측해 볼게요. 그럼 A4는 안 그렸지만 A3에다가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의 반이에요. 그럼 요 길이의 반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니? 2분의 1의 세제곱
되는 거고 위아래에 붙었기 때문에 2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럼 1 대신에 살짝 A1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A1을 적으면 A1에다가 2분의 1 거듭제곱이고요. A2에다가 2분의 1의 2 거듭제곱이네. 그죠? 그 다음에 A4는 A3의 2분의 1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나왔네. 규칙이 뭐가 되냐면 A10은 그럼 뭐가 되냐면 A 어디에다가 9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죠? 2분의 1에 뭐가 된다? 2분의 1에 바로 9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A10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계속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1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얼마에다가 2에다가 2분의 1의 어디에다가 제곱에다가 2를 곱한 데다가 그럼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죠? 바로 A9이 얼마다? 2분의 1의 9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냐면 2가 다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2로 이렇게 묶어내요. 그러면 묶어내면 뭐가 남냐면 여기 이렇게 남습니다. 2분의 1이 남고요. 여기는 뭐다? 2분의 1의 제곱이 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분의 1의 뭐다? 9제곱이 남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여기가 무슨 수열이 되냐면 바로 등비 수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r 쓰셔야겠죠. 자, 그럼 첫째 항이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몇 제곱이다? 항이 9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이거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이다? 9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9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2가 하나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3 빼기 뭐다? 2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의 8제곱분의 자, 3 곱하기 2의 8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2의 8제곱 얼마죠? 25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256에다가 3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6, 3, 18에 그럼 5, 3 얼마다? 15, 그러면 16 되고 2, 3은 얼마다? 6, 그러면 768에 그럼 768에서 1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76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 한 면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네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실 수가 있냐면 둘레의 길이는 바로 4 곱하기 얼마다? 256분의 얼마다? 76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을 하면요. 4로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그럼 4로 약분하면 256 나누기 4 그러면 4륙 24, 16 하면 얼마다? 4, 4, 16에 나오네. 그래서 64분의 얼마다? 76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으로 약간 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면 수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둘레의 길이를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면의 길이를 구해서 4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비해서 꼭 얼만큼씩? 2분의 1씩, 그죠? 자, 그런데 위아래입니다. 몇 개씩 우리가 더해지는 거냐면 2개씩 더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전 문제 답기 많이 어렵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중단원 학습전공 문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식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단원 학습평가와 수학 익힘책 문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